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이 대한수호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 배지를 달고 나왔습니다. 제가 애국운동 하다가 어느 참석한 곳에 가니까 어떤 전에 대북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에 지금 북한 정부, 남한 정부, 간첩 정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북한 정부는 북한 김정은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남한 정부는 남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오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간첩 정부, 이 간첩 정부가 뭐죠? 간첩. 그리고 이 말을 듣고 그 당시에는 간첩 정부, 간첩이 맨놈 있을 것이다,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간첩 정부가 있으려고 아마 MB 때부터 이야기 들을 거거든요. 설마 간첩 정부가 지하에 있을 것이라고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와서 보십시오. 지금 현재 현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대한민국 정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휴전선 한국의 GP를 다 없앴죠. GP를 없앨 때 북한 GP하고 한국 GP하고 비율대로 없애야 되는 게 그게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산술적으로 없앴습니다. GP 숫자가 북한이 더 많습니다. 그럼 비율대로 2대1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북한 5대 GP 없으면 한국 5개. 그러면 결국 남는 게 뭡니까? 한국 제로, 북한에 수십 개 GP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안보를 해야 됩니까? 이왕 간첩 정부, 간첩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6.25 때 한국의 그 국방부에, 육군본부에 간첩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25 때, 6.25 전야에 간첩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성교 목사님이 인민군 4일 만에 서울 점령 이라는 책을 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이 현재 절판됐는데요. 이 책이 상당히 6.25 때 6월 25일 전과 후 긴박했던 전방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책인데 이것이 현재 절판됐습니다. 절판돼가지고 한국에 GP가 없어져.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이것을 저는 이 책을 보고 그 당시 6.25 당시의 그 전환과 지금 한국에 GP가 없어지는 그 상경이 오버랩돼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환란이 올지, 어떤 큰 비극이 올지 상당히 염려됩니다. 그래서 6.25 당시에 한국에 간첩이 들어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군번 1번에 이형근 장군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6.25 때 4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지 않습니까? 함락되고 나서 계속 밀려서 후퇴 했는데, 암만 해도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 왜 4일 만에 서울이 북한군의 손에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그가 6.25 10대 불가사의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 1번이 첫째, 일선 부대의
적정 보고를 군수뇌부에서 묵살 내지 무시했다. 군수뇌부 누굽니까? 그 당시 최병덕 육군참모총장이었습니다. 둘째, 6.25 전에 각급 주요 지휘관의 이른바 6월 10일 인사이동, 그 당시 1950년 6월 20일 6.25 났는데 10달 3월달에 보니까 벌써 그때 북한군하고 인접한 서부전선 동부전선에서 찌그닥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정군의 비상경계력을 계속 내렸습니다. 비상경계력을 내렸고 10달 3월달에 소규모 전투가 있어서 내렸는데 6월 10일 날에 각급 주요 지휘관은 이른바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인사이동하면은 새로운 지휘관이 와서 업무 파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파악하는데도 며칠, 한두 달 걸리죠. 6월 10일 인사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전 후방 부대의 대대적인 교체입니다. 전방 부대를 후방으로, 후방 부대를 전방으로. 이렇게 되면은 또 그 전방, 전방 지휘관, 각 지휘관들이 업무 파악하는데도 시간 한두 달 걸립니다. 6월 10일 경에 인사이동했고 6월 25일 전쟁 났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평화 공세에 대해서 남한은 6월 10일부터 6월 23일 비상경계령을 내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육군 본부는 비상경계령 해제와 더불어 전 장병의 2분 1의 휴가를 주어 외출과 예박을 시켰습니다. 6월 24일에 휴가 보냈습니까? 그 다음에 6월 24일날 토요일에 육군 장교 클럽 댄스 파티가 6월 24일 밤에 열렸습니다. 6월 25일 전쟁이 나는데 6월 24일 육군 본부 육군 장교 클럽 개관 댄스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은 장교들 스트레스 많지 않습니까? 그럼 모처럼 열었으니까 뭐 술도 놓을 것이고 또 모처럼 술 되다 보니까 또 폭음하게 되어 있죠. 내일이 전쟁인데 오늘 육군 본부 육군 장교 클럽 댄스 파티를 열어서 지휘관들 술을 취하게 했습니다. 다음에 적의 남침 이후에 우리 병력을 서울 북방에 적이 쳐들어오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되는데 한 부대씩 투입해서 그러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축차적 투입이라고 합니다. 한 부대씩 넣어서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우라 싸우는데 여기서도 희한한 점이 무기가 없었습니다. 무기가 고작 개인들 탄창하게 15발, 그리고 적의 공세를 국군이 태양하는 상황에서도 6월 25일, 6월 27일 우리 중앙방송은 그 당시 KBS였습니까? 국군이 반격 북진 중이라고 허위방송을 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의 조기 폭파입니다. 한강이 어떻게 폭파됐는가? 최병덕 장군과 참모들이 한강 통과가 난 뒤에 한강을 폭파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전방에 있는 서울에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후퇴할 피난 갈 길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했는데